강대국들이 절대 손에 쥐어주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의 심장, 엔진입니다. 우리 KF-21 국산 화율이 벌써 6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가장 중요한 심장은 아직 20%, 남의 것을 빌려 달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너희는 그냥 빌려 써라 라고 못 박았던 그 기술을 2026년 7월 대한민국이 드디어 자기 손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KF-21이 얼마나 대단한 물건인지부터 짚고 갈게요. 이 전투기는 한국이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자기 손으로 설계하고 개발해낸 그야말로 국가적인 자부심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손에 꼽는 나라들만 해내던 일을 우리가 결국 해낸 거예요. 그동안 남의 나라 전투기를 사다 쓰기만 하던 우리가 이제는 직접 도면을 그리고 하늘에 띄우는 나라가 됐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봐도 그렇습니다. 첫 비행이 2022년 7월이었는데 그 뒤로 1600번이 넘는 시험 비행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마쳤어요. 13,000개가 넘는 까다로운 시험 조건을 다 통과하고 2026년 5월에는 드디어 전투에 써도 좋다는 최종 합격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야말로 완벽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KF-21은 국산 화율이 65%까지 올라왔다고 자랑을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부품 하나는 아직도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엔진, 전투기의 심장입니다. 이 심장의 국산 화율은 겨우 20% 수준입니다. 지금 KF-21이 달고 있는 엔진은 미국 GA가 만든 F414라는 제품이에요. 추력이 22,000파운드나 되는 강력한 엔진을 양쪽에 하나씩 2개나 달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 설계도를 받아다가 우리 공장에서 조립만 하는 이른바 면허 조립 단계입니다. 쉽게 풀어드릴게요. 집은 우리가 다 지어놨는데 그 집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심장만 아직 남의 것을 빌려서 새들어 사는 격이에요. 몸통은 65%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고 정작 그 몸을 뛰게 하는 심장은 20%밖에 못 채운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댓글 다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엔진 국산 안 하면 그냥 껍데기 아니냐? 아니, 우리 진짜 엔진도 없는 거냐? 맞습니다. 그 답답함 저도 정확히 압니다. 국산 전투기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데 알고 보니 심장은 미국 것이더라는 이야기니까요. 거의 다 왔는데 하필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조각이 텅 비어 있으니 어딘가 개운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궁금한 게 생기죠. 도대체 왜 하필 엔진만 남의 걸 빌려다 달아야 했을까요? 그냥 성능 좋은 해외 엔진을 계속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기엔 남의 심장을 빌려 쓰는 순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아셔야 해요. 전투기 엔진, 이 항공 엔진이라는 건 정말 아무나 못 만듭니다. 쇳덩이도 녹아내리는 어마어마한 열을 견디면서 손톱만한 오차도 없이 수만 번을 돌려야 하는 기술이에요. 돈이 많다고, 나라 덩치가 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을 꾸준히 쌓아야 겨우 문턱에 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전투기 엔진을 자기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러시아 같은 손에 꼽는 극소수뿐입니다. 그런데 이 몇 안 되는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끼리는 열쇠를 꽉 쥐고 있으면서 뒤늦게 따라오려는 후발주자에게는 절대 그 열쇠를 복사해주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몇 집만 문을 걸어 잠근 폐쇄 클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후발주자에게 하는 말은 늘 똑같았습니다. 너희는 힘들게 만들 것 없이 그냥 우리 걸 빌려 쓰라는 거죠.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결국 심장만큼은 영원히 자기들 손에 쥐고 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MTCR이니 ITAR이니 하는 국제 규제까지 겹겹이 세워두고 후발국이 엔진 기술에 손대는 것도 어렵게 만든 걸 수출하는 것도 하나하나 자기들 승인을 받게 막아놨습니다. 바로 여기서 진짜 뼈아픈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KF-21에 달린 미국제 F414 엔진, 이걸 단체로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하면 미국이 도장을 찍어줘야 합니다. 미국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인데 팔 때마다 남의 나라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그게 진짜 온전한 우리 것일까요? 주권형 전투기라는 그 자랑스러운 말이 사실은 절반만 진짜였던 겁니다. 그냥 남의 나라 먼 이야기 같으시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실제로 당한 일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K9 자주포, 2019년에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하려다가 계약이 통째로 날아갈 뻔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K9에 들어간 엔진이 독일제였는데 독일 정부가 다른 나라에 파는 걸 승인해주지 않은 겁니다. 다 만들어 놓은 자주포를 심장 하나가 남의 것이라는 이유 하나로 못 팔 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우리는 그 뒤에 수백억을 들여 K9 엔진까지 우리 손으로 국산화해버렸습니다. 남의 심장에 다시는 발목 잡히지 않으려고요. 이게 바로 종속의 무서움입니다. 무기 하나를 팔 때마다 내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 눈치부터 봐야 하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현실인 거죠. 자주포도 이런데 하물며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전투기 심장은 어떻겠습니까? 남의 손에 목숨줄을 맡긴 채로는 진짜 강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뼈아픈 벽 앞에서 대한민국이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자기 심장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마침내 그 심장이 처음으로 뛰었습니다. 자, 그 뼈아픈 벽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6년 7월 7일 경상남도 창원의 한 사업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북방과학연구소 연구진이 커다란 시험대 하나를 앞에 두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시험대 위에 놓인 건 우리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낸 국산 항공 엔진의 첫 시제품이었습니다. 남의 설계도 없이, 남의 허락 없이 말이죠. 바로 그날 대한민국의 국산 심장이 처음으로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이날 공개된 엔진은 하나가 아니라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추력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이고요. 다른 하나는 1,400마력급 터보 풀업 엔진이었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세상에 내놓은 거예요.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5,500파운드 추력이라는 건 대략 2.5톤짜리 무게를 하늘로 밀어 올리는 힘입니다. 승용차 두 대를 한꺼번에 번쩍 들어 밀어붙이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힘을 내는 심장을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1,400마력짜리 터보 풀업 엔진은요, 높은 하늘에서 오래오래 떠서 적진을 살피는 중고도 정찰 무인기에 들어갈 심장입니다. 하나는 힘차게 치고 나가는 전투용 심장, 다른 하나는 끈질기게 버티며 지켜보는 정찰용 심장.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심장을 같은 날 나란히 세워 보였다는 건 우리 기술이 어느 한 곳에서 어쩌다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말을 꼭 짚고 싶어요. 이번에 나온 엔진은 사람이 타는 유인 전투기용이 아니라 사람 없이 나는 무인기에 들어갈 엔진입니다. 이 점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해요. 유인 KF-21에 들어갈 24,000파운드짜리 큰 심장은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일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 바로 국내 최초로 장수명 항공엔진 시제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장수명이라는 게 뭐냐면요, 몇 시간 반짝 돌다가 망가지는 실험용이 아니라 수천 시간을 견디며 실제로 전장에서 굴러가는 진짜 실전용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실험실 장난감과 전쟁터에서 목숨을 맡기는 물건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 5,500파운드 터보팬은 그냥 무인기에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유인 전투기 한 대가 무인 편대기 여러 대를 데리고 함께 출격하는 이른바 유무인 협동작전에 투입될 협동 전투 무인기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유인 KF-21이 형님처럼 앞장서고 국산 심장을 단 무인기들이 그 옆을 지키며 함께 하늘을 나는 그림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의 허락도장을 받지 않고도 우리 무인 전력을 만들고 굴릴 수 있는 미국 허가 없는 K방산에 첫 발을 뗐다는 겁니다. 앞선 파트에서 남의 심장 하나 때문에 다 만든 무기를 팔지도 못하고 주저앉았던 그 뼈아픈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서름을 이번엔 우리 손으로 끊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열쇠를 쥐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물쇠를 통째로 우리가 만들어버리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번 5,500파운드 엔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부와 기업이 그려놓은 로드맵을 숫자로 한번 볼까요? 처음이 바로 이 5,500파운드입니다. 그 다음이 10,000파운드,
그리고 마지막 목표가 24,000파운드예요. 작은 심장으로 기술을 완성한 다음 그 노하우를 차곡차곡 키워서 결국 유인 KF-21이 완전히 우리 힘으로 하늘을 밀어올리는 그날까지 단계별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밟아 올라가듯 오늘의 이 작은 심장이 훗날 가장 큰 심장으로 살아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심장을 만든 게 도대체 누구냐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KF-21이라는 이 거대한 사업에 매달린 기술진이 무려 64,500명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10년 하고도 반년, 10.5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감이 오시나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나선다 해도 6만 명이 넘는 겁니다.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연구원들이 10년 넘도록 밤을 새우며 안 된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남들이 절대 안 주던 그 심장을 도면 한 장부터 깎아낸 거예요. 앞선 나라들이 이미 수십 년 앞서 달려가 있는 길을 뒤늦게 맨손으로 쫓아가야 했던 겁니다. 참고할 설계도도 손을 잡아줄 스승도 없이 말이죠. 한 번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또 실패하면 또 처음부터. 그 지루하고 막막한 세월을 10년 넘게 견뎌낸 사람이 6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뛰는 심장을 보고 있는 건 바로 그분들의 땀과 눈물이 쌓이고 쌓인 결과입니다. 화려한 무기 뒤에는 언제나 묵묵히 매달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그 중에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조카가, 이웃집 젊은이가 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직 심장도 완성 전인 이 전투기를 사겠다고 세계가 먼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심장도 아직 완성 전인데 이런 전투기를 누가 사겠느냐? 실제로 그동안 밖에서는 KF-21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전투기도 많은데 저 미완성 전투기를 도대체 어느 나라가 사가겠느냐고요. 엔진도 아직 남의 것을 빌려 단처지에 세계 시장에서 명함이나 내밀 수 있겠냐는 냉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살 거라던 바로 그 전투기 앞에 지금 세계가 먼저 줄을 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무려 4나라가 동시에 도입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1945가 2026년 7월 10일에 직접 분석해 보도한 내용이에요. 우리를 무시하던 그 서방 매체가 이제는 KF-21을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카이 대표는 한술 더 떠서 지금 협의 중인 물량만 다 합쳐도 200대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껍데기라고 조롱받던 전투기 치고는 참 기막힌 반전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몰려드는 걸까요? 답은 냉정한 가격표에 있습니다. KF-21 초기형 한 대 값이 약 8,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1,200억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같은 급으로 꼽히는 프랑스 라팔이 한 대에 1억 2,500만 달러,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무려 1억 8천만 달러가 넘어갑니다. 저 유명한 미국 F-35와 비교해도 딱 80% 값이면 됩니다. 성능은 최고급인데 가격표만 실속형인 셈이죠. 살림 빠듯한 나라 입장에서 이만한 매력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KF-21은 이미 2026년 5월에 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첫 비행 뒤로 1,600여 회를 무사고로 날며 검증을 끝낸 물건이에요. 값은 싼데 실력은 이미 증명됐다는 거죠. 사겠다는 나라가 줄을 서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숫자로 하나씩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먼저 인도네시아는 16대를 약 3조 원 규모로 논의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원래 공동개발 파트너였는데 분담금 문제로 삐걱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밀린 분담금 6천억 원을 최근에 최종 완납하고 시제기 한 대까지 넘겨받기로 매듭지었어요. 등을 돌리는 대신 오히려 돈을 마저 내고 물건을 챙긴 겁니다. 필리핀은 최대 20대를 놓고 협상 중인데 우리 수출입은행이 사업비의 70%를 정부 보증으로 빌려주는 파격 조건까지 얹었습니다. 여기에 현지 공군기지에 정비 거점을 세우는 방안까지 함께 논의되고 있어요. 아랍에미리트와는 2025년 11월에 150억에서 160억 달러 규모의 방산협력 약정을 맺었고 말레이시아도 최대 30대 도입을 저울질하는 중입니다. 물론 아직 도장 찍힌 최종 계약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관심과 협상 단계예요. 여기서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 자체가 이미 놀라운 거예요. 왜냐고요? 지금은 세계가 앞다퉈 사가는 라팔도,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땐 엔진도, 눈도 미완성인 반쪽짜리였거든요. 그런데도 결국 이집트로, UAE로, 인도로 대량 수출됐잖아요. 완성작이라서 팔리는 게 아니라 될 물건이라는 확신이 서면 세계는 미완성일 때 먼저 줄을 섭니다. 지금 KF21이 딱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KF21 혼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방산 전체가 세계의 신뢰를 얻고 있어요. 천궁 이 요격 체계는 2026년 3월 UAE에서 실제 공습을 막아내며 96%라는 놀라운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60발 넘게 쏴서 거의 다 맞췄다는 얘기예요. 놀란 UAE가 곧바로 추가 공급을 긴급 요청했을 정도입니다. 케이트 전차와 장갑차는 페루에 195대나 나가면서 남미에 문을 열었고, 함대공 미사일 해궁은 말레이시아로 사상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하나같이 강대국 제품과 정면으로 겨뤄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례들이에요. 이게 바로 세계가 먼저 한국의 무기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흐름의 한복판에 지금 KF21이 서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계약들을 진짜 우리 것으로 완성할 마지막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다시 엔진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싸게 잘 팔아도 그 심장이 미국에서 빌려온 것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대를 팔 때마다 그 나라의 허락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세계가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바로 지금 이 심장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 마느냐, 바로 거기에 이 모든 대박 계약의 진짜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엔진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죠? 그런데 물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고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의 자부심에 취하기 전에 반드시 냉정하게 짚고 가야 할 현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먼저 세계 4개국이 그렇게 줄을 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26년 중반까지 법적으로 도장을 찍은 최종 수출 계약은 사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관심은 뜨거운데 계약서는 아직 비어있는 거예요. 관심이 성공이라면 계약은 아직 미완인 셈이죠. 이건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이번에 처음 뛴 그 심장은 사실 사람이 타는 KF21에 바로 다는 게 아닙니다. 무인기에 먼저 얻는 엔진이거든요. 정작 우리 KF21이 스스로 하늘을 밀어올릴 24,000파운드짜리 진짜 심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028년에 본 사업에 착수해서 2030년대에 가서야 실제로 전투기에 얻는 걸 목표로 잡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갈 돈만 3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뛰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미국이 F414 엔진에 쥔 거부권도 여전히 우리 머리 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이 처음 뛰기 시작한 것과 그 심장으로 전투기가 하늘을 나는 것은 아직 다른 이야기예요.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세계가 사가는 프랑스 라팔도 처음엔 심장도 눈도 미완성인 채로 세상에 나와서 차근차근 완성해 갔거든요. 우리도 이제 막 그 길에 들어섰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먼 훗날의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KF21은 이미 2026년 3월에 첫 양산 1호기가 공장 문을 나섰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 공군에 실제로 인도되기 시작합니다. 2032년까지 120대를 채운다는 계획이 지금 착착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몸통은 이렇게 벌써 하늘을 날고 있으니 이제 그 안에 우리 심장을 채워넣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항공엔진 시장이 지금 266조 원 규모인데 2040년이면 468조 원까지 커질 거라고 전망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심장이 언젠가 그 어마어마한 시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국산화율 65%까지 왔는데 정작 심장만 20%로 비어있던 그 답답함이 2026년 7월
국산 심장이 처음 뛰면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살 거라던 전투기에 세계가 먼저 줄을 섰고요. 사람이 타는 KF-21의 심장을 온전히 우리 손으로 돌리는 날까지는 물론 아직 갈 길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길 위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심장을 처음 뛰게 만든 건 무슨 대단한 마법이 아니라 10년 넘게 매일같이 매달린 6만 명이 넘는 우리 기술진의 땀이었습니다. 바로 그 저력이 여러분 세대가 맨손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 산업의 힘 그대로라는 거예요. 남들이 절대 안 내주던 심장을 우리는 결국 우리 손으로 깎아내고 있습니다. 그 하늘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